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분데스리가 24라운드, 바이에른 레버쿠젠과 마인츠의 경기 말이죠. 이거 뭐랄까 마치 장기판에서 양팀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인 차랑 포를 아예 빼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두 팀 다 핵심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를 앞두고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양 팀의 스쿼드에 얼마나 큰 구멍이 생겼는지 그 치명적인 공백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버쿠젠부터 시작해볼까요? 레버쿠젠은 말 그대로 수비의 기둥뿌리가 뽑혔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루카스 바스케스랑 루이크 바데가 동시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원래 미드필더인 로베르트 안드레이가 어쩔 수 없이 센터백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건 중원에서부터 상대를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이 약해진다는 그런 연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공격진의 타격은 더 심각해요. 앨리스 벤 세기르, 말릭 틸만, 네이선 텔라, 골천스를 만들어내는 핵심 선수들이 전부 다 부상입니다. 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기대 득점, 그러니까 골로 연결될 확률이 엄청 높았는데 이들이 다 빠지면서 이제 팀의 모든 공격이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의 왼발 하나만 쳐다봐야 하는 좀 기형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마인츠 쪽을 한번 보죠. 레버쿠젠이 힘들다고요? 여긴 상황이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수비의 리더인 스테펀 벨을 포함해서 주전 수비수 3명이 한꺼번에 없어요. 그래서 미드필더인 도미니크 코어가 중앙 수비수로 뛰어야 하는데 이건 수비 조직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죠. 공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네딕트 홀러바흐와 넬슨 바이퍼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마인츠의 공격은 정말 나딤 아메리, 딱 한 명의 개인 능력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 됐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아메리만 꽁꽁 묶어버린다? 그럼 사실상 마인츠의 득점 루트는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선수들이 다 빠진 팀들이 대체 전술적으로 어떻게 맞붙게 될까요? 각 팀이 뭘 믿고 나올지 그 핵심 전략을 통해서 충돌 지점이 어딘지 한번 정확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버쿠젠의 스타일부터 보시죠. 이 팀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길 원해요. 평균 볼 점유율이 무려 59.7%, 거의 60%에 육박하죠. 그리고 이 점유율이 그냥 공만 돌리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패스 성공률이 무려 89.5%예요. 굉장히 정교한 패스로 상대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레버쿠젠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 패턴은 바로 이겁니다. 중앙에서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지휘를 시작하면 왼쪽에 그리말도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사이 공간, 바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마자와 호프만이 파고드는 거죠. 이게 약속된 플레이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센터백이 없는 마인츠의 오른쪽 수비는 레버쿠젠의 이 정교하고 빠른 원터치 패스를 막아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공간이 무너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엔 세트피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어쩌면 마인츠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어요. 마인츠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낸 득점 기회의 질, 즉 기대 득점 XG 값이 7.0으로 리그 전체 2위입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한 방에 아주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마인츠는 세트피스 수비가 리그 최하위권이거든요. 만약에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의 달인인 그리말도에게 기회를 준다? 그건 거의 골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우리가 그냥 몇 대 몇 이런 스코어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젠 기대 실점이라는 좀 더 깊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양팀 수비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보세요. 레버쿠젠은 기대 실점이 24.4골인데 실제로는 28골에 먹혔어요. 데이터상으론 더 잘 막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마인츠는요. 기대 실점은 41골인데 실제로는 38골만 내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 몸을 던져서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두 팀 다 한계는 분명합니다. 양 팀의 백업 골키퍼들 슈팅 퀄리티 대비 실점 수치가 정확히 0.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딱 막을 공만 막는다는 뜻입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기적 같은 슈퍼 세이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자,
이제 경기장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요. 기회를 골로 만드는 능력, 이 결정력을 분석해 볼 텐데 여기서 두 팀의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리그 1위 레버쿠젠이 결정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려 42번의 완벽한 득점 기회, 빅 찬스를 날렸는데 이게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인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레버쿠젠보다 기회는 훨씬 적게 만들었는데도 놓친 빅찬스 횟수는 40번으로 리그 5위입니다. 이건 두 팀 모두 골문 앞에서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팀들은 골을 넣는다면 과연 언제 넣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뚜렷한 경향이 보입니다. 레버쿠젠은 전반전에만 24골에 몰아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마인츠는 전반전에 10골밖에 못 넣고 후반전에 14골을 넣으면서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을 보여요. 자, 이제 경기 외적인 변수들, 그리고 베팅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레버쿠젠은 불과 나흘 전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둘째, 마인츠는 8일 동안 푹 쉬면서 이 경기만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번 경기 주심이 좀 관대한 성향이라 거칠게 나올 마인츠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팅 시장의 흐름이 바로 이 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 대중들은 그냥 레버쿠젠 이름값만 보고 골 많이 나겠지 하면서 2.5골 오버에 돈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은 양 팀의 끔찍한 결정력과 레버쿠젠의 체력 문제를 보고 정반대, 즉 2.5골 언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스코어는 레버쿠젠의 1대0 또는 2대0 승리입니다. 우리가 쭉 봐온 데이터 패턴 그대로예요. 레버쿠젠이 득점력이 좋은 전반전의 리드를 잡고 후반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경기를 관리하면서 굳히는 그림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팀 모두 빅찬스를 계속 놓치는 기록이 증명하듯이 총 득점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 그리고 둘째, 레버쿠젠이 전반에 강한 득점 패턴에 근거해서 전반전을 승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분석 결과입니다.